안녕하세요, 청취자분. AI한테 뭘 새로 가르치는데, 기존에 알던 걸 까먹지 않게 하는 거요. 이거 진짜 뭐랄까 뇌수술처럼 섬세한 문제 같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오늘 바로 이 AI 재학습 문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AI 재학습, 특히 그 AI가 좀 헷갈려하는 미정의 샘플 처리, 그리고 기존 모델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한 열구 노트예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AI가 정보를 어떻게 좀 선택적으로 배우고 또 적응하는지 그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로 아주 잘 학습된 AI가 있는데 네. 갑자기 생전 처음 보거나 뭔가 좀 정의되지 않은 이상한 데이터를 딱 만나면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배우는 그런 지도학습 기반 AI들이 좀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달까? 네, 그래서요. 바로 여기서 미정의 샘플 재학습이라는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아, 미정의 샘플 재학습? 네.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그 중요한 지식은 건드리지 않고 AI가 헷갈려하는 그 새로운 정보만 딱 집어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아하. 이걸 하려면 먼저 어떤 데이터가 그 미정의 샘플인지 알아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골라내나요? 여기에 이제 인식 프로세스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 AI 모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러 모델한테요? 네, 걔네들 의견이 막 다르거나 아니면 이건 좀 애매한데 하고 확신을 못하는 데이터? 그런 걸 골라내는 과정이죠. 오, 약간 전문가 위원회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비슷합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는 진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헷갈리는 그 미정의 샘플에만 학습 자원을 딱 집중시키니까 선택적 재학습으로 효율이 확 올라가죠. 네, 효율적이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뭐 사용자나 특정 상황에 맞는 데이터만 추가로 배우게 해서 맞춤형 AI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 마지막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막 다 뒤집어 엎는가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만 딱 수정하니까 정확도 개선에도 당연히 효과적이고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뭔가 어려운 문제만 콕콕 집어서 푸는 족집게 과외 같은 느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요, 이건 기존 지식을 좀 다듬는 그런 느낌이라면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 그러니까 아예 없던 분류,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해야 할 땐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이런 선택적인 방식이 잘 통할까요? 그건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할 때 기존 모델에 그냥 새 데이터만 이렇게 쓱 덧붙여서 학습시키면요. 기존에 정말 잘 알고 있던 지식을 막 왕창 잊어버리는 그런 재앙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재앙이요? 네, 이걸 파국적 망각, 캐태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부르거든요. AI 개발에서는 이게 아주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예요. 아, 파국적 망각. 용어 자체만 들어도 좀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냥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처음부터요? 네. 결국에는 속도를 잡을 거냐, 아니면 기존 지식을 안전하게 보존할 거냐, 이 근본적인 트레이드 오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기존 지식을 새 정보로 덮어쓰기 해버리는 건 어때요? 그냥 파일 덮어쓰듯이요.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는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죠? AI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구조가 좀 고정된 정적 지능, 주로 지도학습 기반 애들이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많이 쓰는 트랜스포머처럼 훨씬 유연한 동적 지능이 있는데 네네. 이 덮어쓰기가 양쪽 다 문제가 돼요. 정적 AI는 뭐랄까 이미 완성된 조각상 같은 거라서 거기에 새로운 팔다리, 즉 새 레이블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아, 형태가 망가지는군요. 네, 억지로 하려고 하면 기존 형태가 망가지죠. 이게 바로 파국적 망각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리고 동적 AI는 약간 찰흙 같아서 유연하긴 한데 네. 거기에 새 덩어리, 새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턱 붙여버리면, 즉 덮어쓰면 전체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제대로 이걸 통합하려면 결국 아주 섬세하게 다시 만져줘야 해요. 재학습이나 파인튜닝 같은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하. 결국 덮어쓰기는 AI가 가진 그 유연성이라는 장점 자체를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유연성을 저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덮어쓰기가 생각보다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랑 시간이 좀 많이 들더라도 특히나 새로운 종류의 정보를 추가하거나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 자체가 크게 바뀔 때는 결국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전체 재학습이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맞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분류를 추가한다거나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네. 전체 재학습은 시간과 자원은 정말 많이 들지만 모델의 어떤 일관성이나 성능을 보장하는 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물론 점진적 학습처럼 기존 지식을 최대한 짙히면서 새 것을 배우려는 시도들도 계속 연구는 되고 있어요. 아, 점진적 학습이요? 네. 예를 들면 중요한 과거 데이터 일부를 좀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구조를 좀 확장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학습의 변형이고 아직은 좀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청취자분 때 시사하는 바를 한번 정리해보죠. AI 학습이라는 게 그냥 새 데이터를 막 부어넣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어떻게 배우게 할 거냐, 이 방법이 핵심이라는 거죠. 미대정의 샘플만 딱 골라서 재학습하는 건 효율적이긴 하지만 네, 효율적이죠. AI 지식체계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결국에는 전체 재학습처럼 더 철저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AI 학습에서 그 효율성과 정확성, 또 안정성과 적응성 사이의 어떤 끊임없는 줄다리기라고 봐야 해요. 줄다리기요. 네. 기존 AI 지식을 그냥 컴퓨터 파일 덮어 쓰듯이 그렇게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AI의 학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봉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I가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런 다양한 학습 전략들, 그러니까 효율적인 선택적 재학습과 좀 더 안정적인 전체 재학습,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딱 맞춰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런 AI 비서나 도구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청취자분께서 이런 AI를 직접 설계한다면 효율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